두 번째로요. 네, 두 번째 세션, 두 번째로 네오플라이 차이나의 사례로 본 중국 진출 전략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네오플라이 차이나는요, 네오위즈의 중국법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전략 컨설팅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네, 이어서 네오플라이 차이나 신동원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오플라이 차이나的新东元总经理给大家介绍一下通过案例了解的走出去战略，掌声欢迎。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오플라이 차이나의 신동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편해지셨죠? 제 다음으로 이제 텐센트 창업센터의 마크 CEO가 할 예정이라서 제 콘텐츠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텐센트 쪽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와 텐센트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한국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진출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돕고 있고요. 오늘 온 목적은 인천 창조경제센터가 초대해 주셨지만 또 하나의 저희의 목적은 오늘 좋은 기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실제로 중국 진출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2004년도에 다음 차이나를 셋업하러 나갔다가 어쩌다 보니 14년째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네트워크가 생겼고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면서 어려움 겪는 거를 저도 비슷하게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저는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5년 전부터 뒤에 오시는 기업들을 돕고자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해하는 중국은요, 1기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보냈던 시기였고요. 2기는 그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중국 내수 시장을 노리고 한국의 한류를 내세우고 한국의 오리점을 내세워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던 시기고요. 지금은 이제 3기인데요. 3기는 사실은 중국에 역전을 당하거나 카피를 당하거나 역전을 당하거나 경쟁 우위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지금 이 시기를 저는 3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파트너십이 중요하고요. 여전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 쪽은 앞에 연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플러스로 특히 중국 제조 2025 때문에 미국과의 분쟁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만큼 중국이 많은 특허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역전이 되었거든요.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과 한국이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많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마트 같은 곳인데 알리바바에서 직접 운영하는 허마신성인데 정말 편리합니다. 네. 저희 와이프도 이걸 통해서 거의 다 주문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2시간 안에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마신성이 있는 곳을 우리는 허세권이라고 합니다. 네, 역세권처럼 허세권이라고 해서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샤오청시를 통해서 앱이 아닌 샤오청시를 통해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직접 앱처럼 구현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결제 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 QR코드를 아직 한국이 아직도 쓰지 않고 있는데 많이 안 쓰는데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기술도 아닌 기술이었는데 이게 문화가 돼서 정말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어떤 플렉서빌리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면은 좀 많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좀 발전을 해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더 이상의 더 편리함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특화돼서 창업이 활발해지고 최근 상하이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창업을.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신천도 잘 나가고 주변이 잘 나가는 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상하이도 긴장을 하고 베이징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텐센트를 비롯한 다른 엑셀러레이터들하고 협력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이제 잘 아시죠? 지금 토키아가 이제 AI 뉴스잖아요.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걸 쓰게 되면은 내 관심사 위주로만 보게 되죠. 네. 근데 어차피 네이버를 봐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클릭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여주고 나한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다른 BAT나 다른 플랫폼 포털에서 공격도 많이 했었고 견제도 많이 했는데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벤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역시 한국은 네이버 천국, 카카오 천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약간 문화적으로는 좀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 두 나라 문화의 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알리바바 사내벤처 케이스인데 알리바바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항저우에 가면 600명이 한 건물에서 사내벤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직군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 직군, 기획 직군, 디자인 직군. 600명의 프로파일이 600명 사이에는 공유가 됩니다. 그럼 서로 연락을 해서 5명씩 팀을 이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한 프로젝트당 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성공하면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에코시스템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모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딩톡이겠죠. 이제 아무래도 위챗으로나 뭐 카카오로 업무를 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적인 대화니까 그거를 이제 ERP랑 결합을 해서 딩톡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VIT 키드는 뭐 영어로 되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교사들을 초빙을 해서 보상을 엄청 해줬더라고요. 월 3,000불 정도씩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 엄격하게 뽑고 6만 명 원어민을 잘 관리해서 지금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잘 되는 거 보면 요즘 교육시장이 엄청 좋다는 거죠. 하이주거는 지금 텐센트 센터 저희 양푸 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되는데 2만 개 유치원 데이터베이스랑 그 안에 또 200만 가정을 연결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원에서 잘 놀고 있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쉐어링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직장에 간 부모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모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식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럼 이제 한국 기업은 어땠을까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트업도 언급을 해드리고 대기업도 하나 언급을 할 건데요. 이게 참 표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알려진 소문이 중국 가면 다 뺏긴다, 카피만 당하고 빈털 털리고 돌아온다.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100억대, 200억대로 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민 사이에서도. 그들이 뭐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자영업일 수도 있고 많지만 그리고 잘 된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지는 않죠. 예, 잘 안 된 분들이 조심하라고 떠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저희도 지금 그러면 중국 시장을 접을 거냐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베트남을 많이 가지만 베트남이 기껏해야 1억이고요.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고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끈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홍펑후라는 이런 로컬 캐릭터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해에서 되게 진영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잘 되겠다고 저도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어송이 카피가 됐죠. 근데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라고 할 수 있느냐. 저작권이라는 게 원래 이게 판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하기는 어렵다니까. 근데 여기서의 인사이트는 그런 거죠. 사실은 스마트 스터디가 중국을 잘 진출했지만 올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미나 다른 나라에서 워낙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중국 팀을 늘리지 않았단 말이죠. 유튜브로만
브랜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이런 카피가 퍼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카피 2번이나 당했고 제가 중국 친구한테 하소연하죠. 아, 이거 너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힘들어. 이게 너네 한국 애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죠. 빨리 하면 되죠. 빨리 포지셔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 기업은 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학생들이 학생 창업을 해서 지금은 상해 미국에 일조한 기업인데요. 저는 해외 브랜드들을 들여와서 카올라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30억까지 잘 팔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CEO가 테크가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 벤처로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ICO를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개발자 막 뽑아가지고 비싼 개발자 뽑아서 그 사이에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ICO가 조금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꽤 있으니까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닫고 아예 본사를 홍콩으로 페이퍼로 옮겨놓은 다음에 상해로 전체가 다 진출해 있습니다. 상해 전원이 다 와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고 도와드리는 기업인데 아까 중동 클라우드처럼 미국 킥스타트업에서 재작년에 100억이나 매출을 올렸고요. 이미 1차 버전은.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안 버전 R&D에 좀 집중을 했고요. 신천에서 생산을 했고요. 5월 달부터 드디어 아시안 버전이 나와서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이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클링 할 때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악 듣고 대화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편리하고요. 가격은 일반 선글라스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 사례죠. 락앤락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진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홈쇼핑도 좀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중국에서 홈쇼핑이 그닥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타오바오 안에 있는 오히려 비디오 커머스가 더 잘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홈쇼핑도 좀 인기가 있었고 이분들이 유통 파트너십을 잘 짜서 또 한류 마케팅 이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성공하신 것 같고 저 차를 담는 저 락앤락 용기 저것도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차 문화를 잘 결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도 짝퉁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왔겠죠? 뭐 요즘 변호사가 대응할 거야 뭐 다 이런 모습이고요. 짝퉁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원래 원창이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랑 계속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락앤락이 제가 알기로는 그 CEO 분께서 지금은 베트남에 부동산 기업을 투자회사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 협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KKH의 베베로그입니다. 그래서 저 IoT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유병을 올리고 누르고 다시 애한테 먹이고 다시 누르면 기록이 되죠. 얘가 얼만큼을 얼마 시간 동안 먹었다. 그러면은 로그가 다 기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먹고 싸고 자고.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게 앱으로 다 공유가 되니까 상당히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텐센트랑 같이 돕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짝퉁 걱정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빨리 움직이고 저희가 원조라는 것 그리고 또 채널 쪽의 전략 파트너를 잡아서 매출을 많이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비슷한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사실 플랫폼은 중국 진출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플랫폼은 이제 시대가 중국으로 손으로 다 넘어갔죠. 오히려 이제 중국의 플랫폼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저희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컨텐츠나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게 뭐 전형화된 일반화된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데 시장 조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이브를 통해서나 얼마든지 또 인천센터나 뭐 포트라나 많이 돕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시지 말고 좀 조사를 잘 하셔서 우리가 경쟁 우위가 무엇이 있는지, 차별화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히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고려하시면 중국인이 있으셔야 돼요. 혹은 중국에서 유학을 오래 한 한국인, 최소한 이 정도 멤버는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중국 비즈니스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왜 이렇게 그런 정부에서 연결해 준다고 와도요, 그 비즈니스 매칭이나 투자자 매칭을 해도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명 이상은 팀원으로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현지에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MVP 테스트를 하게 되죠. 예, 우리가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를 가지고 뭐 평가단, 체험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건 진동도 있지만 뭐 다른 버티컬 포털 사이트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체험단을 운영해서 로컬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저 디바이스 데벨로그 디바이스도 로컬화를 할 겁니다. 예, 앱도 조금 다르게 구성할 거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 톤, 메뉴 구성이랑 많이 다릅니다. 예, 중국은 뭐 멋스러움보다는 되게 실용적인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좀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셔야죠. 그냥 법인이 없으면 소셜 채널도 열 수가 없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거래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법인 설립을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법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 세일즈 채널을 열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위챗, 웨이보, 앱, 샤오청시 이런 걸 열게 되겠죠. 네. 그리고 파트너십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파트너십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유력한 플랫폼 파트너를 잡으신다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죠? 제이커브. 예, 비용만 제이커브로 들면 안 됩니다. 예, 매출이 이렇게 같이 들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 유치 참 이게 매력적이고 사실은 중국에 오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오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실패하고 가시거든요. 이유는 뭐 동상이몽이죠. 네. 왜 나는 매력적이야,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그래도 좀 하는 기업이야 라고 해도 중국에서 볼 때는 이번에 중국팀이 없네? 중국어도 안 되네? 영어도 잘 못하네? 그럼 우리 어떻게 비즈니스 진행하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너 한국에서 얼만큼 했어? 아니면 혹은 중국에서 뭘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다 부정적이면 절대 투자 안 하죠. 네. 근데 한국의 우리 벤처들은 나 매력적이니까 네가 돈 투자해주면 내가 진짜 멋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접근을 합니다. 예, 네가 돈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중국에서 성공할 거야 라는 그림만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역지사지로 저희가 중국 벤처를 한국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더 엄격한 잣대로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중국인이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너네 제품은 어떻게 다른데? 그걸 중국에서 얼마나 팔았어?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닙니까? 거꾸로 놓고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 투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앞에 것들을 하셔야 돼요. 앞에 것들을 스킵하고 투자를 받기 원한다면 그건 정말 요행일 바라는 것 같아요. 아까 진동 클라우드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올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전략을 수립해 놓고 진행할 준비를 해놓고 올려야죠. 안 그러면 카피만 당하는 거죠. 카피를 누가 보호해줍니까? 못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진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인데요. 이제 제가 텐센트랑 같이 협력하는 이유는 더 잘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 명쾌하죠.
제가 경험했던 14년간의 중국,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또 실패들, 또 일부 성공,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양푸치라는 그 복단대와 동제대, 재경대 이런 대학촌이 모여있는 상하이 약간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고요. 그쪽이 창업지구죠.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창업지구가 되는 여러 군데 있지만 된 거고요. 저렇게 이번에 텐센트 센터가 크게 열었어요. 더 크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텐센트면 뭐 인터넷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텐센트는 그렇죠. 텐센트 센터는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합니다. 소비재와 제조와 유통과 모든 걸 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뭐 교육 쪽 아까 큰 기업도 입주해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원래 만나고 밥 먹으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육적 업체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저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14년간의 저의 네트워크와 텐센트의 또 막강한 네트워크와 또 마크리의 개인적인 투자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유치, 투자 유치, 그리고 난 그래도 정말 중국어 어렵고 중국어도 모르겠고 네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뭐 그냥 컨설팅만 할 수도 있고 아예 비즈니스를 대행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적극적이시면 셋업을 하시는 걸 도와드려요. 도와만 드리고 직접 하시게끔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타겟 라운드, 제가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A라운드 이상, 그리고 상장기업까지. 상장기업도 중국에 나오시면 벤처세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쓰는 구조로 가시면 안 되시고요. 3년 이상 5년까지 보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저희 전략 카테고리는요, 소비재. 왜 소비재냐면요, 지금 미중 관계 안 좋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좀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대안이 뭡니까? 소비를 더 내수를 키우겠죠? 그럼 소비를 활성화해야겠죠? 그래서 소비재 쪽은 유망하다고 보고요. 또 중국도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쪽 유망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나 이쪽 관련 확실한 차별화된 제품을 갖고 계시면 있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또 IoT 디바이스, 교육, 아동, 지금 이자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쪽 이런 벤처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마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좋은 만남이 되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팀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 14년 동안 또 직접 겪은 내용들 많이 나눠주셔서 잘 들었습니다.